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오는 월요일에 처리하겠다라고 재확인을 했는데요. 여야 언론인 출신 의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실 분은 기자 출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입니다. 한때 언론인이었던 범여권 의원님들께 여쭙습니다 라면서 언론중재법 반대를 호소하고 나서신 분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네. 네. 예, 개인 SNS 글을 남기셨던데요. 박병석 네네. 국회의장, 또 민주당 이낙연 후보, 박광원 의원 등 언론인 출신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셨어요. 네네. 이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또 있으실까요? 그분들을 제가 존경했기 때문에요. 네. 제가 28년 전에 문화방송 기자로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셨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언론계는 아직도 민주화 투쟁 중이었고 파업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수습 기자로 선배 따라 구호를 외치던 노조원이었고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간명했습니다. 이게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약자 편에 서 있으려면 일단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 자유가 보장됐어야 됐는데 지금 그 선배님들은 다 민주당에서 이 권력의 최정점에 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약자 편에 서라, 강자 편에 서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후배들과 같은 심정이실 거라 믿고 싶어서 그렇게 호소를 했던 거였습니다. 네, 언론의 네. 자유, 언론이라면 아마 동의할 만한 이러한 주장. 그래서 과연 이런 생각을 공유하신 분이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네네. 호소하셨는데, 그러면 네. 거명되신 언론인 선배분들 여권에 계시는 네. 혹시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답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받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이낙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업 기자 시절이었을 때 이 법이 통과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하. 사실상의 답을 가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어떤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어떤 절차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어떤 보호를 좀 더 강화한다 이런 취지. 이 자체는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번에 개정한 내용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 구제라고 말씀을 하던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현재 언론에 대한 국민분들의 불신도 꽤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피해를 보셨으면 소송으로 갔을 때 이게 손해배상 인용액이 아마 기준값이 한 5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4억 원 넘는 고액 손해배상도 있긴 하지만요. 네. 이런 면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에서 충분히 배상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 법안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손해배상액을 차라리 현실화하는 법을 검토하는 게 낫지. 그걸 법으로 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걸 언론의 자유하고 엮는 건 네. 저는 그건 과잉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현실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언론중재법 그렇죠. 내에서가 네.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항상 개별 케이스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법조계에도 위자료 산정도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예. 피해자 지위도 참석하고 있고요. 네. 그런 법의 흐름으로 본다면 충분히 개별법으로 가능한 건데 꼭 네. 언론을 엮어야 했을까라는 아하. 그런 차원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언론인 출신 의원으로서 그 의원님께서 네. 생각하시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제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궁예관심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리관심법. 네, 이게 네.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라고 아하. 하는 것 예. 이거를 추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먼저 추정하고 언론사가 입증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공익제보자 같은 취재원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하. 이렇게 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사실 최순실 사태나 아니면 국정농단을 보시면 조그마한 의혹, 태블릿 PC 하나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인터넷 기사를 못 올리게 하고 한다면 네. 언론사가 의혹을 보도하고 그 의혹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역사가 진전하는 셈인데 네. 그 첫 길 자체가 차단이 되는 거죠. 원고는 믿져야 본전이 될 거고요. 소송 네.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그럼 언론 보도가 당연히 위축이 되겠죠. 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 자기 검열이 네네. 일어날 것이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듣고 개정안에 반영을 했다.
그래서 네네. 정치 권력이나 행정 권력 혹은 경제 권력들은 이 법의 수혜를 못 받게 막아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다 뺐습니다. 아, 그래요? 전직 공무원은 소송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아, 전직은?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될 6개월 이후에 네. 그리고 9개월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이 됩니다. 퇴임하시니까요. 네.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물론 가능하고요. 예. 혹은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 생각하면 측근이나 지지단체, 법인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될 때에 문재인 정부분들 퇴임 시기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네. 이 권력의 비리 추적 기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 법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 법안이 문재인 정부 노후 보장법이라고 하겠어요. 아. 네,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에서 그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사실 네네.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네. 그 징벌액을 5배 정도로 높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액수 자체가 앞서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500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높은 액수가 아니다. 미국이나 네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낮은 액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이 이제 2019년에 350만 원에서 상승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고액 손해배상 인용 사례가 영향을 미쳐서 그 기준값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처럼 어마어마하지는 않죠. 네. 다만 미국은 영미법이기 때문에 그게 판례로 축적되어 있지 네. 이렇게 언론 관련 법조문에 명시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언론을 옥죄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언론에 적용될 일이 거의 없을 거다는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언론이 어떤 언론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혹시 앵커님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뭐- 특수 언론이 있고 일반 언론이 있나? 네, 제가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라서요. 네, 그렇죠. 민주당 측의 네네네. 이야기는 특별하게 악의적인 그러한 기사 이외에는 별로 언론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우리 편이 아니면은 거대 악이고 음흠. 언론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특정화된 적처럼 구분되지 않으면 네. 일반 언론, 특수 언론 그런 말 할 수 없을 겁니다. 아하, 그거는 네. 언론에 대한 악감정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네. 또 550억 횡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상직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셨지만 결국 550억 횡령 가짜뉴스라 했지만 진짜로 판명이 났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사감 또 권력에서 누군가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라는 수단으로 하는 순간 저는 언론에서의 생명력은 우리나라에서 다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월요일에 본회의 네.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직접 나서십니까? 사실 저희 초선 의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상당히 네. 많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네. 경쟁률이 좀 높아질 것 같아서 아하. 당에서 허락한다면 네. 국민들에게 저 또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현안 윤희숙 네네. 의원의 의원직 사퇴 또 연이은 기자회견 많은 관심과 논란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이거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고의와 중과실로 어떤 의도성을 갖고 뛰어들 경우에 충분히 증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그 김어준 방송 같은 경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프로그램을 없애지 않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네. 이 공인들이 비판이 있으면 성가시다 생각하지 말고 견뎌야죠. 네. 그렇지만 그 외에 터무니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나 아니면은 민사 형사상으로 공론장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을 회복하는 계기길 바라고요. 네.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의도성 있는 부분은 저희도 당 차원에서 많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함께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먼저 만나봤고요. 이번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